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커다란 사과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또 당근과 와인병이 합쳐져 있기도 하죠. 번거지를 쓴 인물의 얼굴은 사과로 가리어져 있습니다. 대체 르네 마그리트는 이런 그림들을 왜 그렸을까요? 르네 마그리트는 자신의 그림이 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림으로 시를 썼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적 요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배트의 당연함은 바로 투수의 공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다르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야구 배트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차력을 하기도 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남들과 경쟁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의 통념이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사건이나 사물이 현실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당연하다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어에는 자의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인 토시르는 언어에는 자의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성이란 어떤 언어가 자기 스스로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어가 그렇게 불리우는 데에는 대상의 어떤 도상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의미의 어떤 특별한 긴밀한 그런 관계없이 부르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이 그렇게 불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캥거루라는 이름이 어떻게 불리어졌는지 이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언어의 자의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깡총깡총 뛰는 커다란 동물이 호주에서 발견됩니다.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호주의 원주민인 어보리진들에게 물어보죠. 저게 뭐니? 그러자 어보리진들이 대답합니다. 캥거루. 그래서 영국인들은요 그때부터 그 동물을 캥거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보리진 원주민의 말로 캥거루라는 뜻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보리진들은요 난 저게 뭔지 몰라 라고 얘기했지만 영국인들은 그것이 캥거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캥거루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캥거루를 캥거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언어는 당연해지는 거죠. 이 당연함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언어들과는 달리요 시는요 당연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 문구가 있죠. 사실 마음은 호수이다 라는 표현은 별로 이성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호수는 땅으로 둘러싸인 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적으로 마음을 호수에 비유한 것이죠. 둘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둘의 공통점을 찾아 한 문장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표현은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여러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구름 한 점 없는 작은 호수의 잔잔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마치 바다와 같이 넓고 장황한 바이칼 호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평에 있는 어떠한 그런 호수에서 즐기는 시원한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약간 에너지틱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시의 특성입니다. 당연함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현실들을 시적 요소가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볼 때에는요 시를 읽듯이 봐야 합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말이 있죠. 그 시의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문법에서 벗어날지라도 파괴된 문법을 인정해주는 것을 바로 시적 허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도 이성적이고 당연함과는 거리가 먼 사물들의 배치나 크기, 합성들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한번 인정해보세요. 그러면 르네 마그리트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의미들이 보일 거예요. 마그리트가 그림을 시적으로 그린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과 결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은 마그리트를 비롯해서 당시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또 지식인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의 군대는 애국심, 충성심, 가족을 위한 희생 등을 이유로 젊은이들을 징병합니다. 그 단어들이 가지는 사전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는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고귀합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적군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악덕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죠. 그렇게 실제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상대편 적군들도 나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해 죽거나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요, 인간 종의 우열 논쟁으로 인해 홀로코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4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다 겪은 화가입니다. 그 가운데 이성적인 지식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참혹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마디의 사전적인 언어로는 다양한 현실을 담아낼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는 당연하지 않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언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그는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언어를 배우듯이 사회가 규정한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에 기대어서 대상이나 사물 그리고 인간,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